조수진 의원님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도 이전 얘기를 먼저 이슈를 꺼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물어볼게요. 또 조수진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수도 이전 지금 하는 거 반대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일단 수도 이전을 하고 안 하고는요. 네. 그것이 준비된 이전인지 그리고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철학과 네. 여러 가지 생각이 곁들여져서 모두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수도 이전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내놓은 것이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이전한다는 세종시 2주 동안 2억 원 이상 넘은 아파트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이렇게 오르면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래서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어떤 해답을 피해가기 위한 정략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 집값 잡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꺼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조수진 의원께서는. 야당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정책 꺼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잘못을 피해갈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공급만 늘려서는 안 된다. 네. 결국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밀화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이 현상 자체를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효적인 어떤 정책이 되지 못했고 확실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과밀화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문제 자체가 저는 모든 문제를 당장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서울에 사는 많은 분들도 수도권에 사는 많은 분들도 정말 이게 집값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서울의 시설을 누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좀 진지하게 좀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인 의원실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님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개인 의원실 차원에서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야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좀 진지하게 중장기 과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제동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당의 좀 진지한 그 정책에 대한 마음을 진정성을 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 네. 여당에서는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전 정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오랜 기간 추진된 정책이고 뭔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야당에 대해서도 너무 그럼 정쟁으로만 하지 않고 국면 전환용이니까 정쟁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논의를 하려면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갑자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월요일 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연설했어요. 예. 그러더니 여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여권 전체가. 대선 주자급들부터 모두가 지금 빨려 들어갔어요. 언제 우리한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면 원내대표 또는 대표 아니면은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라도 청와대에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진정성 없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온 겁니다. 월요일 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바로 군사작전 하듯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나서 정쟁하지 말고 논의하자. 지금 여당의 문제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해놓고 오라는 겁니다. 정해놓고 동의해야 그게 협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권과 지방 격차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권, 서울과 경기는 전체 국토 면적의 10%입니다. 네. 그런데 인구가 50%가 있어요. 그렇다면 수도 이전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집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수도 이전은 2004년에 한번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만큼은 찬반 논란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것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논의의 진정성이 그만큼 더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논의의 예. 출발부터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화두를 선점하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꼭 찾아가가지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니 함께 논의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의 시정연설이라든가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방법만은 아니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국민들 한 53% 이상, 과반 이상이 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수치는 좀 예, 자세히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런 점을 여론조사나 이런 국민 여론을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그리고 국가 경쟁력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점은 이렇게 됐지만 조금 더 야당이 함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하는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이거는 논의의 제안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다. 통보라고 봐야죠. 예, 예. 이걸 누가 논의의 제안으로 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 이거 해야 돼요. 예. 수도권만 발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갑자기 느닷없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해서 세종시의 집값이 지금 날마다 억 단위로 뛰고 있어요. 이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집값의 균형 발전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수도 이전 또 천도 이런 것은 국가 백년지대계입니다. 지금 여당이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여기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선거 앞두고 빨려 들어간다면 이게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이미 근데 아까 조수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를 조금 또 우리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근상 1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2004년에 이미 이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났어요. 이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2004년도에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제 처음 나온 용어를 통해서 위헌 결정이 났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성문헌법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관습헌법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판단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시간 흐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재정권자가 이걸 정해놨으니까 헌법 바꾸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예. 좀 맞지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 말씀만 짧게 드리죠. 예, 예.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됐다. 이것을 시대가 변했다, 시대적 가치가 변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이슈죠. 부동산 이야기 두 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수진 의원, 김남국 의원님 감사합니다.